올 한 해 국내 주식시장이 주가 조작부터 2차 열풍까지 쏟아지는 이슈들로 쉼없이 달려왔는데 시장 제도가 바뀐 부분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증시 제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바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순환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 일단 올해 눈에 띄었던 제도적인 변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올해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공매도 금지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장 주식의 가격 제한폭 확대도 상장 첫날 공모가의 4배인 일명 따따블 종목도 탄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사례는 3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이 역대 4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과거에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발병 시기 등 모두 매크로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는 과거와 달리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공매도 근절의 초석으로 삼고 유관 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공매도를 일시 금지하고 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좀 어떤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나요? 정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주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 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조정하고 추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의 담보 비율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출 계획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를 위해 필요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이제 빌려서 파는 건데 이렇게 빌리는 것을 갚는, 즉 상환하는 기간이 그동안 기관하고 개인이 서로 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들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 상환 기간을 개인과 기관을 일치시키게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설정하는 현금 비율이 또 기관과 개인이 서로 달라서 개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 비율도 이제 동일하게 맞춰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의 차이 때문에 늘 차별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 관련해서 제도가 좀 바뀐 게 크게 있었죠. 예, 제가 예전에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드디어 폐지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등록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도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 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 변경 없이 증권 취득을 해서 할 수 있는 장외 거래도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상장 첫날 소위 말하는 따따블 종목도 이제 탄생하게 됐죠. 예, 맞습니다. 상장 주식의 가격 제한 폭이 최대 400%까지로 확대된 건데요. 기존 상장 주식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로 형성된 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 약 공모가 대비 260%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편된 한국거래소의 시행 세칙에 따라서는 시초가 대비 최대 4배까지 상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상장일 가격 변동폭을 확대한 이유는 가격 기능 왜곡 완화를 위한 것인데요. 실제 가격 변동폭 확대에 따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해당 종목들의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상한가 굳히기 같은 불공정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 6개월 만에 드디어 공모상장 첫날 400%를 급등한
주인공도 탄생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KNS는 공모 가격의 400%인 92,000원에 첫 거래를 마쳤고 지난 12일에 상장한 LS 머티리얼즈도 공모가 대비 400% 상승한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 시장 개장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45분으로 15분 정도 당겨졌는데요. 파생 상품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15분 정도 먼저 열리면서 장 초반 변동성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주식시장에서 바뀐 제도 부분들 알아봤는데 내년에 시장 제도가 바뀌는 부분도 좀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정부는 이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 밖에도 미술품과 부동산 등 조각 투자를 신종증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도 개설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 투자자가 특정 주식을 종목당 기준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 차익의 20에서 25%를 과세됩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는 약 13,000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 5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천여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고한 대로라면 그 대주주 10명 중 7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큰 그 조각 투자의 장내 시장 거래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죠? 예, 맞습니다.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 자산이나 권리 등에 조각 투자할 수 있는 신종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도 개설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장내 증권시장에 적합한 상장 요건, 발행인 공시 의무 기준, 거래 방법 등을 포함한 시장 제도를 수립하고 IT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과 공시에 대해서는 신종증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적정 기준을 설정하되 장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요건도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외부 회계감사에 의한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하고 일정한 재무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설 목표로 실무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기업 상장사들은 앞으로 공시 내용을 그 영어로도 좀 제공을 해야 하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되는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시행되는 내용인데요. 네.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 방안 중 첫 번째 단계로 시행됩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지분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내년부터 영문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문 공시 의무화 내용으로는 거래소의 주요 경영 공시 사항 중 결산과 관련된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 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하는 기업은 위 같은 내용이 발생할 시 거래소에 국문으로 공시를 제출하고 3일 이내에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이 변화된 규정에 맞춰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 지원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국문으로 그 공시를 제출할 경우 이거 영문 공시도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를 알람하는 그런 기능도 신설했습니다. 네. 예, 금융감독원도 향후 다트 시스템을 개선해 변환된 영문 공시 내용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공시 정보를 주요 정보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픈 다트에도 영문 서비스 구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밖에 또 바뀌는 제도가 있나요? 네,
이 밖에 그 장기간 우상향하는 불건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경보 제도도 도입됩니다.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편입됩니다. 또한 기술 특례 상장 제도도 개선되는데요. 딥테크 기업의 단수 기술 평가 활용과 기술 특례 상장 중소기업 범위 확대, 기술 특례 상장 유형의 체계화 및 합리화, 그리고 주관사의 책임성 부여 장치 강화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올해 있었던 주식시장의 제도적인 변화 부분 그리고 내년에 바뀔 제도적인 변화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